서울특별시는 2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의 상징입니다. 산과 해와 한강을 나타내는데 산과 한강은 구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요. 해를 한양 도성으로 바꾸면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은 한양 도성에서 시작됩니다. 한양 도성은 동서남북의 4대문과 18.6km에 이르는 성곽이 둘러싸고 있지요. 도성 안에는 4개의 산과 동서로 흐르는 청계천 사이로 5개의 궁이 터를 잡았습니다. 도성 가운데 종각을 세워 성문을 여닫을 때 종을 쳤습니다. 종 옆에는 넓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종이 있는 길, 곧 종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종로구가 생겨났습니다. 청계천 아래 지역은 서울의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중구라고 합니다. 남대문과 남산의 절반 정도가 포함되지요. 한양 도성의 앞마당 남산 서울타워부터 한강까지는 용산구입니다. 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어요. 동대문의 동쪽에는 동대문구입니다. 성의 동쪽에 있는 곳은 성동구, 성의 북쪽에 있는 곳은 성북구라 부릅니다. 서대문 자리의 서쪽에는 서대문구입니다. 그 아래는 마포구. 배옷을 짓는 말을 한강을 따라 쭉 펼쳐놓은 것 같군요. 유명한 나루터나 포구가 여럿 있었다지요. 한강 건너편에도 포구가 있어야겠지요. 여의도를 포함하는 영등포구입니다. 영등이라는 말은 그 당시 민속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1949년에는 이처럼 9개의 구가 자리했습니다. 1963년 서울은 대대적으로 확장되어 지금의 크기에 이릅니다. 영등포구, 성동구, 성북구가 매우 넓군요. 1973년 북쪽 맨 끝에는 높이 740m인 도봉산이 있습니다. 봉우리가 길이 된 산이지요. 도봉산 정상을 포함하여 남쪽 지역이 도봉구가 됩니다. 남쪽 맨 끝에는 높이 632m인 관악산이 있어요. 한양 도성에서 바라보면 마치 갓 모양이라서 각관 큰 산 악으로 이름 지었지요. 관악산 정상을 포함하여 북쪽 지역이 관악구가 됩니다. 1975년 성동구에서 강남 쪽이 분할되어 강남구가 생깁니다. 그리하여 구는 모두 12개, 그 후 5차례의 분구를 거듭하여 나머지 13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제 성동구의 동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동구의 동쪽에는 넓을광 광나루가 널리 알려졌대요. 나루를 한자 진으로 바꾸면 광진, 광진구입니다. 동대문의 동쪽에는 서울 한강의 지류 중에 가장 큰 중랑천이 흘러요. 가운데 중, 물결랑 이 중랑천을 건너면 중랑구가 있지요. 위쪽 중랑천 주위에는 갈대밭이 무성했답니다. 갈대노 들판원, 노원구, 노란 갈대 들판이었다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강남이 있으면 강북도 있어야겠지요? 어디예요? 성북 위 강북구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은평구가 갈라져 나오지요. 은평, 옛 지명 2개에서 글자를 따온 것인데 지금은 은혜와 평화로 풀이하지요. 그래서 아이콘이 비둘기입니다. 이쯤에서 북한산을 알아볼까요? 북한산은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북한산의 정상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모두 800m 이상인 3개의 봉우리. 그래서 삼각산이라고 불러왔는데 일제강점기에 한성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한산이라고 했다지요. 북한산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둘레는 12.7km. 어쨌든 북한산 정상은 경기도 고양시에 속합니다. 따라서 북한산의 고향은 고향인 셈이지요. 이제 한강 아래쪽이군요. 여기에는 11개 구가 있습니다. 한강의 서쪽이므로 강서구. 아래는 양천구, 볕양, 내천자입니다. 양지가 잘 드는 곳이라
예전에는 한강물도 햇볕을 쬐다 갔대요. 그 아래에는 9구 노인로 구로구입니다. 장수한 9명의 노인이 살았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장수 마을인 거죠. 구로구 아래 관악구 옆에는 금천구가 있습니다. 안양천이 이곳을 지나갈 때 옷깃처럼 곱게 흐른다고 해서 옷깃 금으로 이름 지었어요. 금천, 금빛 나는 옷깃을 떠올리세요. 관악구의 북쪽, 용산구 남쪽에는 동작구가 있지요. 동은 구리동, 작은 공작처럼 참새라는 뜻의 한자지만 여기서는 검붉은 빛깔, 검붉은 구릿빛 돌이 많아서 이름 지었다지요. 뭔가 예사롭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육신묘와 국립서울현충원이 자리 잡았나 봅니다. 서울의 서남쪽은 꽤 복잡해서 기억 도움 말을 만들었어요. 이름의 첫 글자로 된 명사에 주목하세요. 강양이 영구가 쓴 금관을 벗기는 동작을 살금살금 하고 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살금살금은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첫소리로 맞춘 말입니다. 이제 강남에 속하는 서초구. 설이 낀 풀, 서리풀에서 유래되어 한자로는 상서로운 풀을 의미하는데 바로 별을 말하지요. 이곳에 수확한 쌀을 임금님께 바쳤답니다. 강남구 옆은 송파구, 마포와 영등포, 광진과 송파는 모두 나루터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소나무송, 언덕파, 송파 나루터 자리는 여기입니다. 어라, 이상하지요? 앞서 잠깐 보신 대로 예전엔 이곳에 잠실도가 있었고 위쪽에 신천강, 아래쪽에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이 흘렀답니다. 원래 송파강의 주된 나루터는 삼전도였어요. 삼전도. 네, 한국사에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배운 그 삼전도입니다. 주의하세요. 이 한자는 섬도가 아니라 건널도가 확장되어 쓰인 나루터도입니다. 고려 때 국제무역항이었던 병란도처럼요. 어쨌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 나루터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한 후 송파나루 쪽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1925년 대홍수가 일어나 신천강이 본류가 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 신천강을 넓히고 송파강을 매립해버립니다. 송파강에 남은 흔적이 석촌 호수인데 지금은 롯데월드타워가 솟아있지요. 서울 한강의 가장 동쪽에는 강동구입니다. 강서구와 마찬가지로 단번에 알 수 있겠어요. 특이하게도 경기도와 맞닿은 서울의 아래쪽 9개 중 6개의 구의 이름이 기역으로 시작되네요. 지금까지 1995년에 정해져서 오늘에 이르는 서울의 25개 구였습니다. 서울시는 권역생활권에 따라 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 5개의 공간 범위로 구분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 순서대로 구의 이름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구의 이름이 연상되는 색은 힌트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번엔 힌트를 없앤 걸로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